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7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국민들이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공공가로등 요금이 은근슬쩍 포함되어 청구되어 온 사실이 의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상원에너지위원회는 현재 공공가로등 요금의 10%가 전력계통 손실분으로 처리돼 일반 가정의 요금 구조에 반영되어 왔다고 밝혔는데요. 가로등 요금 부담 주체를 지자체나 국토국 같은 공공기관으로 완전히 넘기고 전력 청구 항목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 전기요금을 유닛당 최소 14당 이상 즉각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으로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피팟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 아닌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악습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국 도로의 가로등 전기세를 교통부가 온전히 감당하려면 연간 100억 밭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교통부는 1차적인 대책으로 전국의 도로 조명 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전기세를 최대 50%가량 절감하는 한편 에너지부와 협력해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정산 방식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앞으로 12년 이내에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경제 마스터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민관합동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신산업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미래를 이끌 7대 전략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세계 20위권 안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4명의 부총리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국 하원금융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주띠 의원은 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추진과 관련해 이번 도전이 경제 침체와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027년 6월 공식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주띠 위원장은 OECD에 가입하면 국제 기준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과 부정부패 근절, 그리고 글로벌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무려 45억 밭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청탁과 시험 문제 유출 비리가 적발돼 태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관료와 브로커가 최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엄격하게 통제되는 시험지 보관 금고에 열쇠를 쥔 핵심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실제 시험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정밀 검증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는 기절할 뻔했다며 격노했습니다. 신입 공무원의 월급이 1만 5천 바트도 안 되는데 공무원이 되기 위한 뒷돈으로 응시자 1인당 최소 35만 밭에서 많게는 70만 밭까지 오갔다는 건데요. 아누틴 총리는 이번 사건에 민간 기업까지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권의 압력 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임용된 자들의 합격 취소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태국의 제1야당인 국민당의 위라육 부대표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정부의 임시방편식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적 혈앙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재정 투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라육 부대표는 현재 태국 경제가 소비와 생산의 탈동조화, 수출 실적의 하이테크 착시, 알맹이 없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치안부 인공호흡식 농업 보조금이라는 4가지 치명적인 결함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외자 유치에만 온갖 특혜를 주었을 뿐 정작 태국은 그 열차에 올라타 지분을 챙기지 못하고 그저 열차 앞에서 셀카나 찍는 수준에 그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새우, 양식 산업의 몰락을 꼽으며 15년 전 세계 1위 수출국이었던 태국이 전염병 창궐 이후 기술 도입 없이 옛날 방식 그대로 양식하다가 중위권으로 추락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위라육 부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구매력을 키우는 수요 자극에만 과도하게 치중했다며 이제는 총리급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체 공급망을 연결하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등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공급 체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공급 위축 속에서 새집 대신 비교적 저렴한 중고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정보센터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개발 허가와 신규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30에서 40% 이상 폭락하는 등 공급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오히려 10.5% 깜짝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 가치는 떨어졌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값비싼 신축 분양 대신 실속형 저가 매물과 개인 간 거래인 중고주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중고주택 매매는 16%나 급증하며 전체 매매 시장의 과반을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방콕 수도권의 미분양 재고를 완전히 소화하는 데만 최소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어두운 진단도 나왔습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 그리고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업체들에는 선임대 후매수 같은 새로운 주거 모델과 외국인 은퇴자를 겨냥한 시니어 하우징 개발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 선순환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를 유도하는 빈집세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태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로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AI 업황 호조와 반도체 특수 덕의 수출과 투자가 활기를 띠며 올해 예상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지표의 착시와 달리 바닥 민생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고전하고 있고 일반 가계 역시 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43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붐으로 컴퓨터와 전기전자 제품 등이 수출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태국 상무부는 이 같은 호조에 힘입어 올해 연간 수출 성장률 목표치를 사상 최대 실적인 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수입 역시 35% 이상 급증하며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상무부는 이에 대해 AI 신산업을 위한 첨단 기계류 등 자본재 도입이 늘어난 점과 함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등 해외 저가 소비재가 대거 유입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국가 소유의 철도 선로를 이용해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 철도 운송국은 간선 철도망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철도 네트워크 명세서를 공개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복선 철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 수송 용량은 늘어났지만 국철의 예산 부족으로 추가 열차 도입이 늦어지면서 비어있는 선로가 낭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새 철도 운송법을 통해 복잡한 공동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사업자가 국철 선로를 임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선로 이용료는 일반 여객 열차의 경우 차량 한량당 킬로미터당 44밭, 관광 열차는 양당 킬로미터당 77밭으로 책정됐는데요. 화물 열차는 열차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킬로미터당 약 0.2밭이 부과됩니다. 철도 당국은 이번 조치가 철도 시장의 독점을 깨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철은 추가 임대 수입을 올려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더 합리적인 요금으로 현대적인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새해 첫날부터 방콕의 모든 도시철도 노선에서 기본 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고 최대 45밭으로 환승하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태국 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시철도 통합 환승 요금제 방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영 주체가 달라 갈아탈 때마다 최초 기본 요금을 매번 새로 내야 했던 방콕과 수도권의 모든 색상 전철 노선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노선을 바꾸어 타더라도 첫 승차 시 기본 요금 한 번만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따라 최소 17밭에서 최대 45밭까지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각 노선 운영사 간의 요금을 정산할 통합정산소 시스템 구축과 세부 협상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통합결제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마무리에 새해맞이 깜짝 국민 선물로 선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기상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강한 풍랑을 예고하는 올해 제1호 기상특보를 전격 발령해 관광객과 현지 체류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엿새 동안 태국 전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파타야 등의 동부 지역과 푸켓, 끄라비가 위치한 남부 안다만 해안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국은 단기간에 쏟아지는 폭우로 돌발, 홍수와 산사태, 계곡물 범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닷길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일부터 안다만해를 중심으로 파도가 최고 3m 이상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국은 안전을 위해 소형 선박의 출항을 아예 금지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기상국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 전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웹사이트나 안내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상 정보를 상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돈을 주면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시켜준다는 일명 바오건 의혹이 불거져 태국 이민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는 태국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브로커들이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최대 12,000바트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입국을 보장해준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에 대해 이민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 상태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지난해 22,000여 명에 이어 올해도 벌써 1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민국 대변인은 단속이 강화되자 타격을 입은 중국계 브로커들이 악성 소문을 퍼뜨려 비용을 가로채려는 단가 부풀리기 사기 행각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문과 관련해 내부 직원이 연루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에서 태국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해온 3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 이민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민국 수사팀은 X 등에서 익명 계정을 운영하며 음란 영상을 불법 유포한 인물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한 콘도에서 30살 한국인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이 남성은 현장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음란물 유포인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은 숙소 수색 과정에서 대형 마약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콘도 내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타시 등 다량의 마약류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건데요. 태국 사법당국은 음란물 유포 혐의와 함께 형량이 매우 무거운 판매 목적의 마약류 소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태국에서 마약 유통 행위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데요. 경찰은 마약의 정확한 유통 경로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도주하려던 외국인 용의자가 출국 직전 이민국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공항 이민국은 파타야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30살 호주 국적 남성이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출국 경보 시스템을 통해 비행기 탑승 직전 붙잡았는데요. 당초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으나 이민국 수사팀의 날카로운 추궁 끝에 사건은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가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오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집요하게 신문했는데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용의자가 결국 시신 은닉 장소를 자백했고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가방 안에서 실종됐던 소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민국은 첨단 기술과 정밀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태국을 탈출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항 국경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게 목 마사지를 받은 50대 남성이 하루아침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전문의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뿌라차 박사는 최근 목이 뻐근해 아내에게 마사지를 받은 54세 남성이 다음 날 전신 마비와 언어장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원인은 목 앞쪽의 대혈관인 경동맥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비전문가가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비틀 때 혈관 내부벽이 찢어지는 경동맥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피떡이 뇌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뿌라차 박사는 정식 태국 전통 마사지사들도 목 앞쪽과 뒷덜미 밑부분은 절대 압박하지 않도록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부학적 지식 없이 무작정 목을 세게 누르거나 꺾는 행위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얻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꽉 막힌 방콕의 도로. 위에서 경적 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는 기이한 풍경에 의문을 품은 한 외국인의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누리꾼은 최근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방콕의 도로변을 걷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한국이나 다른 국가였다면 사방에서 경적이 터져 나왔을 법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도로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자 태국 자동차에는 경적이 없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태국 누리꾼들의 유쾌하면서도 살벌한 해명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차마다 경적이 있는 건 알지만 어느 차에 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다소 섬뜩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소한 경적 소리가 자칫 큰 시비나 강력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풍자한 건데요. 이외에도 경적은 도로변에 신성한 사당을 지나며 기도를 올릴 때나 쓰는 물건이라는 이색적인 댓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만 경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 함부로 경적을 울리면 500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로 언제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 끄라비의 피피섬이 충격적일 정도로 한산해진 근황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영상에는 평소라면 원데이 투어로 몰려든 관광객들로 가장 붐벼야 할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과 선착장이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있는 쓸쓸한 풍경이 담겼는데요.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관광객이 급감한 원인으로 피피섬의 터무니없이 비싼 물가를 일제히 지목했습니다. 실제 피피섬을 찾았던 누리꾼들은 섬에서 탄산음료 한 병이 100바트까지 치솟았다라거나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도 해산물 가격이 바다가 없는 북부 내륙 지방보다 훨씬 비싸다며 저마다 황당했던 바가지 상술 경험담을 쏟아냈는데요. 많은 이들은 이러한 과도한 바가지 물가가 계속된다면 관광객들이 피피섬을 외면하고 다른 합리적인 대체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6 북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가운데 한국 축구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조롱글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인기 배우이자 현재는 축구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이탈리아계 혼혈인 스테파는 한국의 탈락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행 전 캐리어 짐 싸는 단계별 요령을 1번부터 8번까지 정성스럽게 나열하다가 마지막 9번에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향해 이제 짐 싸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대놓고 조롱한 건데요. 스테파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이 이탈리아를 꺾었을 때 발생한 판정 논란 이후 골수 혐한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기상천외한 독설 빌드업을 확인한 태국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로 몰려들어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콕을 대표하는 글로벌 의류 쇼핑 명소이자 늘 관광객과 도매상들로 발 디딜 틈 없던 파뚜남 시장이 최근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근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영상 속 파뚜남 시장은 과거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수를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는데요.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19년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의 침체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과 유통업계에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동남아 최대 의류 도매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파뚜남 시장마저 비대면 쇼핑 트렌드와 불황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재래시장 상권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